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모든 게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요즘 세상에 왜 아주 오래된 식사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에 어떤가요? 배달앱 없이는 못 살고 편의점에서 가공식품 사 먹는 건 일상이고 식사 한 끼가 정말 몇 분 만에 뚝딱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된 거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먹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이요, 사실 전 세계적인 건강 위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답은 어쩌면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패스트푸드의 역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패스트푸드는 우리한테 어떤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약속, 어느 정도는 지켜졌죠.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했던 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약속은 아주 간단했어요. 빠르고 저렴하고 배부르게. 와, 이것만 들으면 정말 최고죠? 근데 현실은 어땠나요? 비만, 당뇨, 심장병, 만성피로. 우리가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것들이잖아요. 결국 이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약속이 우리를 전 세계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끔찍한 현실로 이끌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바로 아주 오래되고 또 시간이 그 효과를 증명해준 하나의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냥 요즘 이게 유행이래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건 1950년대 아주 진지한 과학적 탐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풀고 싶었던 미스터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니, 왜 특정 지역 사람들은 심장병에 거의 안 걸리는 거지?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앤셀키스라는 학자가 발견한 게 뭐였을까요? 정말 예상 밖의 결과였는데요. 이게 무슨 풍요로운 식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 가난과 결핍이 만들어낸 식단이었죠. 그냥 자신들이 직접 기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로 식물이나 현지 농산물 같은 걸 먹고 고기는 거의 구경도 못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먹었던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숫자를 좀 보세요. 과일을 하루에 거의 500g 가까이 먹었어요. 그런데 고기는 고작 35g, 정말 조금 먹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방 공급원은 버터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와, 우리가 먹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고요? 정말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당시 과학계가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미국 남성들에 비해서 심장마비를 사망할 확률이 무려 90%나 낮게 나타난 거예요. 90%요? 이건 믿기 힘든 수치죠. 자, 지금까지는 과거를 관찰한 거였잖아요. 하지만 현대과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개입해서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과연 이 전통적인 식단이 실제로 어떤 힘을 가졌는지 그 궁극적인 시험대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이 프리디메이드라는 정말 혁명적인 연구입니다. 스페인에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무려 7,500명 가까이 모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식단을 수년간 직접 바꿔주면서 과연 과거 크레타 섬에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효과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한 거죠.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30% 감소였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0%나 줄어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고 극적이어서 연구를 예정보다 일찍 중단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 식단의 효과가 너무나 뛰어나서 다른 그룹에게 계속해서 일반적인 저지방 식단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놀라운 효과가 심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점들이 밝혀졌어요.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춰주고 또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효과도 있었죠. 심지어 치매 위험을 30%나 낮추고 뇌의 건강 자체를 지켜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마세요 하는 그런 단순한 음식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식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 전체를 바꾸는 거죠. 무엇에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식반 뒤에 숨어 있는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의식적인 식사입니다.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의 정반대에 있는 개념이죠.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이 먹는다는 행위 자체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먹는 연습을 하는 거죠. 둘째,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배가 부른지 고픈지 그걸 느끼는 훈련이죠. 그리고 셋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혼자 먹지 않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가 패스트푸드 문화가 망가뜨려버린 우리 식사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아주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단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옛날이 좋았다며 과거로 후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장 잘 기능하도록 설계된 방식, 그 방식에 맞게 우리 자신을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할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새로운 질문 하나입니다. 결국 지중해 식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잘 사는 법을 다시 배우는 일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 식탁과 우리 삶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 아닌가요?